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바이 리더십 유선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림책과 함께 좀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아마도 헬로바이 리더십에 이 내공이 조금 더 쌓이면 본격적으로 제가 경영자들을 만나거나 리더를 만나거나 청춘들을 만날 때 많이 쓰고 있는 이 그림책을 여러분들의 삶과 성취와 연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단순하게 이 헬로바이 리더십의 조금 다양한 배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주제인 스피치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삶의 순간에서 또는 업무의 순간에서 이 스피치를 제껴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는 고객분들에게서도 이 스피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는 어떤 빈도와 고민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스피치에 대한 고민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억양이나 사투리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장황한 것 같기도 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라든지 중요한 인터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조금 더 큰 성과, 멋진 성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스피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피치에 대한 오해를 좀 다뤄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피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져온 세 가지 오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오해는 스피치는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떠세요? 스피치는 말을 잘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서 어떤 뭐 매장 혹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곳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영업사원을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유려하게 말을 잘하는 영업사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서비스나 제품을 이 사람에게 사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말은 조금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서툰 것 같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친구에게 내가 사고 싶은 물건과 서비스를 소개받고 계약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피치는 말을 잘하는 것과 100% 반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피치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설득이라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스피치인지 그 설득할 수 있는 스피치인지 아닌지는 성과로 연결이 되겠죠. 혹은 내가 공감을 하는 스피치를 원하는 건지 혹은 내가 응원과 지지를 하는 스피치를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침묵은 스피치의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침묵은 스피치의 장애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좋은 스피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할 너무나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강연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던 분들, 자주 만나는 그룹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상하고는 제가 자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연령대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룹의 어떤 색깔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시작을 알리고 싶을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어떤 멘트를 알릴까? 뭐라고 시작할까가 아니라 오히려 침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됩니다. 한 4, 5초 정도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그들을 향해서 여기 좀 봐주십시오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침묵은 좀 불편하다. 누군가와 중요한 분과 중요한 자리에서 이야기가 끊어지면 불안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스피치의 역량이 크고 그리고 스피치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이 침묵도 잘 활용합니다. 너무 어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때로는 조금 편안한 침묵을 활용하시고 때로는 전략적인 침묵을 활용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스피치 실력이 조금 더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입니다. 스피치는 언어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는지, 혹은 제스처, 제가 어떻게 손짓을 하고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는지가 스피치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다면 몸도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경직되어 있는 자세, 움직이지 않는 자세,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에게 저희가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코칭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갈등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 눈빛과 제 제스처는 그리고 제 톤은 다 달라지죠. 이렇게 비언어적인 여러분들의 스피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피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피치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가 컨설팅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as is와 to be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고 그리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 as is는 여러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비언어적인 모습, 침묵을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뭡니까? 이 스피치라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피치 상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녹음을 해도 좋고요. 때로는 촬영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상대에게 진솔한 피드백을 한번 구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스피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스피치의 어떤 목표를 명확히 할 때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스피치 없이 살아가기란 참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순수한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스피치를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치에 대한 오해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지점들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더 나은 스피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헬로 마이 리더십 여러분 고맙습니다.